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거의 광학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막 간섭, 우리 지난 시간에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의 우리 합성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자, 오늘 또 간섭이에요. 계속 빛의 간섭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막 간섭, 얇은 막 간섭이라고 하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막 간섭 뭐냐면,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의 액정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모니터, TV의 모니터도 다 얇은 막이 여러분들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얇은 막은 우리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사가 잘 안 되도록 또는 어떤 건 또 반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 얇게 코팅을 입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반사가 잘 되는 조건인지 반사가 잘 안 되는 조건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막 간섭은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먼저 방막 간섭 정리하려면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소환 매질에서 우리 반사의 종류에 대해 정리할 때 우리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기초 과정에서 정리했었는데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가다가 반사가 되면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고정단 반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다가 반사되면 이걸 자유단 반사라고 해서 반사파의 위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먼저 좀 숙지하시고 우리가 방막 간섭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설정하죠. 자, 맨 위는 여러분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굴절률이 1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공기보다 또는 진공보다 밀한 N1과 N2의 매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좀 설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뭘 설정해야 되냐면 N1보다 N2가 더 밀한 매질이에요. 즉 얘가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소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밀한데 얘는 이런 더 밀한 매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 이제 위에서 관측을 합니다. 자, 위에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빛이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에서 위쪽 면에서 반사된 빛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1번 빛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매질이 달라지면 반사도 되지만 투과하는 빛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도 있습니다. 내가 얘를 2번 빛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빛과 2번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자, 우리 항상 간섭이라고 하면 뭐가 되게 중요했었냐면 경로차가 되게 중요했었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로차 1번 빛보다 2번 빛이 얼마만큼 더 진행하냐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더 진행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요만큼이에요. 자, 요만큼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경로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께가 D인데 왔다 갔으니까 자, 경로차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2D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경로차는 2D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반사가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고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데 반대 여러분들 우리 반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우리 방막 간섭에서는 반사의 종류를 항상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에서는 첫 번째 반사는 자, 소에서 밀로 가다가 반사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단 반사라고 하셔야 되냐면 고정단 반사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도 있네요. 근데 얘도 보니까 밀에서 더 밀로 가다가 반사가 되고 있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 N1이 소환 매질이고 N2가 밀환 매질이죠. 그럼 소에서 밀로 가다가 반사됐으니까 얘도 우리는 무슨 단 반사에 해당됩니다. 고정단 반사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고정단 반사에 해당돼요. 그럼 둘 다 고정단 반사였을 때 이 경로차 2D 계산해서 그러면 1번 빛도 우리 반파장 위상 바뀌고 2번 빛도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우리 반파장만큼의 위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사람이 관측할 때 둘 다 반파장 위상이 바뀌었으니까 결국 두 빛은 위상이 동일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로차 계산에서 자, 여기 중요해요.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요것만 따져주면 돼요. 우리 항상 우리 보강 간섭인지 상쇄 간섭인지는 경로차 계산에서 반파장의 짝수배 보강 간섭
반파장의 홀수배가 우리 상쇄 간섭이 되는 우리 경우로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자, 맨 위에서 파장을 내가 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진공에서 파장이 람다입니다. 그러면 굴절률의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의 파장은 우리가 얼마라고 하셔야 되면 얘는 우리 N1분의 람다라고 자, 요렇게 하셔야 되죠. 물론 N2에서의 파장은 N2분의 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2번 빛이 경로차 1D만큼을 더 진행하는데 이때 파장이 얼마인 상태로 더 진행하게 되는 거냐면 N1분의 람다인 상태로 진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경로차는 1인데 이때 반파장을 얘기할 때 2분의 N1분의 람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 무슨 배? 반파장의 짝수배, 얘가 보강 간섭의 조건입니다 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 반파장 할 때는 2분의 N1분의 람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m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홀수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무슨 조건에 해당됩니다? 상쇄 간섭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네요. 자, 그죠?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그런데 자, 이렇게 쓰니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예쁘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2n1분의 람다 들어가고 자, 2m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얘는 또 뭐라고 쓰면 되냐면 2n1분의 람다 들어가고 2m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해줘야 될 거는, 자, 지금은 이제 뭐 했어요? 늘 밀합 매질, N1이 N2보다 우리 더 소합 매질인 경우에, 즉, 밀소인 경우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N1이 N2보다 더 밀합 매질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굴절률이 1인 게 제일 소합 매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무슨 매질이냐면 여기가 밀합 매질에 해당됩니다. 근데 얘가 더 밀한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덜 밀한,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N1이 더 밀하고 N2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소한 덜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위에서 빛 쭉 진행이 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 1번 빛이라고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도 여러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2번 빛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똑같아요. 자, 우리는 경로차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2번 빛이, 자, 요만큼을 여러분들 더 진행하네요. 이거 원래는 그냥 수직으로 왔다가 수직으로 가는 거지만, 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경로차가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도 2D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직 이게 중요하네요. 우리 반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얘는 여러분들 소에서 덤이란 곳으로 가서 반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반사? 고정단 반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단 반사. 그런데 두 번째 경계면이 중요합니다. 얘를 보니까 덤일에서 밀로 가다가, 즉 상대적으로 밀에서 소로 가다가 반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단 반사라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얘가 우리가 어떤 반사? 고정단 반사가 아니라 얘는 자유단 반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 자, 왼쪽에서는 둘 다 고정단 반사였었지만 오른쪽은요, 하나는 고정단 반사, 하나는 자유단 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종류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로차 이해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두 개의 빛 중에서 1번 빛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서 반파장만큼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180도만큼 위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2번 빛은 좀 위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자유단 반사는 반사파의 위상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1번은 위상이 바뀌었지만 2번은 위상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진동하다가 하나만 우리 180도만큼 위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엇박자로 여러분들 반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자, 우리 첫 번째 경우에요.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위상이 동일했었는데
하나 위상이 반파장 180도 바뀌었고 또 하나 더 바뀌었으니까 결국 똑같아질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하나만 동일하게 위상이 진행하다가 하나만 180도만큼 위상이 바뀌어져서 위상이 정반대가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좀 달라지게 돼요. 얘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반파장.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람다면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얘네들 n1분의 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 반파장 얘기할 때 2n1분의 람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얘가 반대가 돼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간섭이 아니라 얘는 상쇄간섭. 얘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 홀수배는 보강간섭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우리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고정단 반사 또는 둘 다 자유단 반사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경로차 2D 반파장의 짝수배. 자, 근데 반파장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냥 2분의 람다 아닙니다. 2n1분의 람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보강간섭, 반파장의 홀수배 상쇄간섭. 그런데 하나가 고정단 반사고 하나는 자유단 반사 이렇게 반사의 종류가 다른 경우 위에 게 자유단 반사, 밑에 게 고정단 반사에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여간 반사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 조건이 다 반대가 돼요. 그래서 경로차 2D 똑같고요. 반파장 2n1분의 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짝수배일 때는 상쇄간섭, 홀수배일 때는 보강간섭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계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입사되는 경우에요? 수직으로 입사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에서 우리 PT에서도 한번 출제됐었고요. MD에서도 또 한번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PT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 하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선생님 이거 수직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세타의 각도로 지금 입사했잖아요. 그런데 자, 문제를 보시면 요거 중요해요. 세타가 0도로 입사할 때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굴절률 n이고요. 물질 B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D의 두께가 나와져 있네요. 4n분의 람다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D가 지금 얼마로 여러분들 4n분의 람다라고 하는 이런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우리 방막간섭 문제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 이거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공기보다는 당연히 굴절률 N이 당연히 밀합 매질에 해당되겠죠. 얘가 제일 소합 매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물질 A가 밀합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밀합 매질인지 소합 매질을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나왔네요.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됐죠. 자, 이거 굴절되는 거 보고 공기보다 A가 더 밀합 매질이고 또 A에서 B로 굴절될 때도 이렇게 좀 굴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의 입사각보다 B에서의 굴절각이 더 작네요.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더 밀합 매질 굴절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B가 더 밀합 매질입니다. 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이네요. 아론이 반사될 때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거 얘는 고정단 반사. 그럼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R2도 당연히 고정단 반사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갑하는 관심 없죠? 투갑하는 절대로 위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투갑하는 관심이 없고 반사되는 것만 잘 보고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요거 경로차 우리 지금 뭐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입사각이 0도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늘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경로차는 우리가 뭐랑 똑같아요? 2D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2D 계산해서 둘 다 고정단 반사라고 했으니까 반파장. 근데 반파 조심하셔야 돼요. 2n분의 람다 짝수배가 보강간섭입니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고.
반파장의 홀수배는 무슨 간섭의 조건입니다? 상쇄 간섭의 조건입니다.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D가 4n분의 지금 람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보죠. 자, B의 굴절률은 N보다 큽니다. 예, 확인했네요. A보다 B가 더 밀한 매질입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자, 니은의 R1과 R2는 상쇄 간섭을 합니다. R1과 R2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D 자리에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D 자리에 뭐 가시면 되냐면 4n분의 람다 가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해당돼요? 2n분의 람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곱하기 1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럼 얘가 무슨 배예요? 우리 홀수배에 해당되는 요 상황에 그대로 우리가 맞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간섭의 조건? 상쇄 간섭의 조건입니다. 라고 해서 수 있어서 니은도 여러분들 맞는데요. 자, 디귿 가죠. 자,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A의 두께를 2D로 만들었답니다. A의 두께가 D가 아니라 2D에 해당돼요. 그럼 경로차는 2 곱하기 2D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건 니은 계산한 거고 이제 디귿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우리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4인데 D가 2n분의 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사연이 있네요. 그렇죠? 4n분의 람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얼마가 남게 돼요? n분의 람다가 자, 이렇게 남게 되는데 n분의 람다는 우리 어떤 조건에 해당돼요? 얘는 여러분들 2n 곱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서 얘는 무슨 간섭의 조건? 보강 간섭의 조건에 해당되는 디귿도 맞아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5번만 답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막 간섭은 가장 중요한 거 뭘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 항상 요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일 수도 있죠. 자, 우리 B가 A보다 덜 밀한 매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자유단 반사로 바뀌게 되고 하나가 자유단 반사고 하나가 고정단 반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방막 간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근데 아직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심화 문제 풀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뉴턴 링이라고 하는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광학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뉴턴 링이라고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좀 비교하시고 좀 정리해 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뉴턴 링은 여러분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뉴턴 링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 밑에는 유리판 갖다 놓습니다. 볼록 렌즈 밑에 유리판 갖다 놓고 요 사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공간이냐면 공기예요. 공간이 있고 이걸 내가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빛이 들어와서 자, 우리 요거 중요해요. 자, 렌즈의 아랫면에서 반사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렌즈의 아랫면에서 한번 반사가 되고 또 일부는 투과된 다음에 유리판의 윗면에서 반사되는 요 두 빛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두 빛이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자, 검은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상쇄 간섭이라고 할게요. 자, 검은 거는 상쇄 간섭 암이라고 할 거고 그 사이에 있는 밝은 무늬 있죠? 얘를 우리가 명이라고 해서 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여러분 교대로 이렇게 링처럼 링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뉴턴 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뉴턴 링에 대한 여러분들 자, 방막 간섭의 응용이에요. 방막 간섭의 응용에 해당되는 뉴턴 링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R이죠. 여러분, 요 R은 우리 요 볼록 렌즈의 반지름. 구면이죠. 우리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무엇의 일부라고 했었냐면 우리 구면의 다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요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의 걸 내가 스몰 r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어느 임의 위치까지 자, 이걸 내가 r이라고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R,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값은 다 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텐데.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요 R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요 유리판 사이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 거리를 내가 D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D. 약간 좀 수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D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여기 D에 해당됩니다. 자, D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줄 거니까.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값은 R에서 우리가 뭘 빼준 거예요? R에서 우리 D를 빼준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현하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비스듬히 오는 거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쭉 수직으로 내려와서요. 자, 여기에서 반사되는 빛, 요게 1번 빛이에요. 자, 이거 2번이라고 설정했으니까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과가 된 다음에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를 1번 빛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옆으로 그린 거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경로차 1번 빛이 2번 빛보다 얼만큼 더 진행한 거냐면 자, 요만큼을 더 진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경로차인데 경로차가 2D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건 렌즈고 그다음에 요 사이 공간은 다 모이 공기예요. 공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은 그냥 람다라고 할게요. 공기 중에서의 파장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공기, 여기 사이도 공기니까 얘는 우리 반파장이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방막 간섭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반사의 종류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먼저 볼게요. 렌즈에서 공기로 가다가 지금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렌즈에서 공기로 가다가 반사되면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다가 반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무슨 단 반사? 자유단 반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유리판의 윗면에서 지금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판의 윗면에 반사되는 거는 공기 중에서 유리판으로 가다가 반사가 되는 거니까 소에서 밀로 가다가 반사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무슨 단 반사? 고정단 반사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가 자유단 반사고 하나가 고정단 반사네요. 그럼 하나가 자유단 반사, 하나 고정단 반사하면 우리 간섭 조건이 완전히 반대가 됐었죠. 그리고 반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람다라고 설정했고 경로차 1번 빛이 2번 빛보다 람다라고 하는 공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파장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는 상쇄 간섭의 조건에 해당되는구나. 반파장의 홀수배 EM-1입니다. 그럼 얘네들 우리 무슨 간섭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보강 간섭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따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요거 하나 볼게요. 요 가운데 부분을 봅시다. 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무슨 간섭이 나오고 있죠? 검은색 점으로 칠했잖아요. 여기는 암이에요.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중앙은 요 원의 중앙입니다. 요 중앙은 여기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죠? 5점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5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위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2번 빛 반사돼요. 근데 얘는 2번 빛과 1번 빛이 동시에 반사되죠? 1번 빛과 2번 빛이 동시에 반사. 여기는 DE5라고 하는 곳은 D가 0인 곳에 해당돼요. 그럼 D가 0인 곳을 만족하려면 여기 M 값에다가 0이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M 값이 얼마가 되는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점은 여기 렌즈하고 유리판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들 비교해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은 자, 요걸 좀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왼쪽 그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D였습니다. 자, 요만큼이 지금 D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R,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내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라지 R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지금 요만큼까지 해당됩니다. 요만큼이 라지 R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자 여기가 D니까 여기가 D에 해당되고 전체가 지금 라지 R에 해당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얼마? 라지 R 마이너스 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라지 R의 제곱은 라지 R 마이너스 D의 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개해 주시면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2RD 나오고 플러스 D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의 제곱까지도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R의 제곱은 이렇게 없어져요. R의 제곱.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D라고 하는 값이 뭐보다 굉장히 좀 작을 거냐면 R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R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D의 제곱은 거의 여러분 우리가 근사적으로 0을 취해 줄 수 있습니다. 0 취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얘하고 얘만 남아서 우리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냐면 2RD라고 하는 값이 R제곱으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2D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 요 값을 내가 어디에다 넣고 싶냐면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경로차 자리에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경로차는 2D였었지만 2D 대신에 내가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으로 바꿀 거고 얘는 우리가 얼마인 조건? 자, 우리 쭉 해서 우리 정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반파장의 짝수배는 무슨 간섭의 조건? 상쇄 간섭의 조건. 반파장의 홀수배는 무슨 간섭의 조건? 여러분들 보강 간섭의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이때 이걸 차수로 내가 바꿀 거예요. 내가 얘를 RM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 바꾸도록 합시다. 즉,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중앙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몇 번째 밝은 고리, 몇 번째 어두운 고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데 자, 내가 얘를 활용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M이 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두운 무늬입니다. 지금 상쇄 간섭에 해당되는 거 얘기할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얘는 M이 1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M이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얘는 M이 3이고 얘는 네 번째 M이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R3의 반지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세 번째 고리의 반지름 자, R3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얼마 들어갔어요? 자, 우리 R3에 우리 제곱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몰 R이 있었고 상쇄 간섭의 조건은 2분의 람다의 2m인데 여기다 3이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냥 일반화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뭘 쓸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중앙으로부터예요. 중앙으로부터 n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상쇄 간섭의 자, 고리에 해당됩니다. 고리의 반지름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상쇄 간섭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R분의 스몰 R에 M의 제곱이 들어가고 상쇄 간섭은 2분의 람다의 2m에 해당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 2는 약분시켜 주시고 우리 RM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들어가야 되죠. 자, 루트에 라지 R 들어가고 자, 우리 람다 들어가고 M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가지고 우리 요걸 이용해서 우리 무엇에 해당되는 상쇄 간섭의 고리, 상쇄 간섭의 고리를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뭘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강 간섭, 즉 밝은 고리의 반지름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자, 여기에 있는 요식 이용하셔서 자, 정리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막 간섭 좀 응용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게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또 맨날 파이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늘 단골로 우리가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일반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한 대표 문항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연습하는데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막 간섭 좀 간단하지만 내용들 좀 공부하셔야 될 것들 좀 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자,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